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학정보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김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수능 대비 문제집 탑3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왜 준비했냐면요, 여러분들 수능 치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집 다 풀고 가시면 좋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 모든 과학 문제 다 풀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문제집, 가장 시간 대비 효율을 낼 수 있는 문제집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한지 2009년 말이죠. 2009년 말부터 해서 뭐 거의 7, 8년이 됐는데, 이 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해오면서 느꼈던, 그리고 봐왔던 가장 좋은 수능 대비 문제집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위부터 볼게요. 1위부터. 바로 갑니다. 1위부터 딱 보겠습니다. 1위는요, 바로 수능 기출입니다. 수능 기출. 많은 학생들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느끼시지 못해요. 뭐 또 그런 생각도 하시죠.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냐? 뭐 수능 저번 수능에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올 리가 없잖아.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수능 기출은요, 정말 1년 동안 준비한 정말 진짜 수학의 중요한 개념을 모두 담고 있고, 중요한 풀이 방법, 그리고 중요한 사고를 다 담고 있는 가장 좋은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작년 수능 문제를 풀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또 올해 수능을 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제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곧 보게 될 수능 시험 범위와 정확히 같은 시험 문제가 또 뭐 있습니까? 작년 수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도 같고 문제 자체도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질이 진짜 2번, 3번 풀어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 자체가 정확히만 풀 줄 안다면 그냥 답 낼 줄 알고 그냥 앞에서 강의 들었어. 아, 나 수능 이거 문제풀이 강의 들었어. 그래서 나 이 문제 풀 줄 알아. 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법 한번 들으면 외워서 그 문제 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그 개념을 왜 이용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신다면요, 수능 얼마든지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파이널로는 수능 기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능 기출과 따라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하지만 단 사설 제외입니다. 사설 제외. 모의고사 문제도요, 문제 질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종종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의고사 나오기도 하는데 대체로 좋습니다. 특히 6월, 9월은요 진짜 수능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중요한 수준의 뭐 진짜 여러 번 풀어봐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뭐 한 3월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3월, 6월, 9월 정도는요 너무 중요하지 않나, 너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설은 제외입니다. 사설은 제외. 왜냐면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선생님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꾸준히 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물론 뭐 안 푸는 거보다 도움이 되겠죠. 안 푸는 거보단 도움이 되겠지만 탑3를 꼽자 라고 하면은 그렇게 높은 순위를 제가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좀 계산이 복잡하다거나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기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 기출, 교육청 기출, 학평을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 수능 기출을 열심히 보셨으면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집으로 넘어가겠죠. 문제집은 어떤 게 있냐면, 자, 3위는요 바로 EBS 수능 연계교재입니다. 자, 너무 지금 1, 2, 3위가 사실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너무 뻔한 거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 너무 뻔한 거를 무시하고 계십니다. 무시하고 계셔.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여러분 무시할 만큼 그렇게 허접한 문제집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EBS 수능 연기 교재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내려 깔아보시고 계세요. 즉 과소평가하고 계시다는 건데, 뭐 어떤 친구들이 얘기하죠. 저는 수능 특강을 풀었는데 연계된다는 느낌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수능 특강 왜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수능 특강을 얼마나 봤냐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풀어보고 나 수능 특강 봤다?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보신 걸로 내가 수능 특강을 제대로 봤고 그래서 수능 연계 되는 걸 실감하지 못했다? 한 번 봤으면 당연한 거예요. 한 번 보고 어떻게 그 깊은 뜻을 압니까? EBS 교재는요, 너무 문제가 좋아요. 제가 문제 얼마나 풀어봤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문제집들, 뭐 나와있는 시판되어 있는 문제집들, 지금 강의만 지금 8년, 고등학교 3년, 한 11년째 지금 수학 교재, 뭐 과학 교재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데 EBS만큼 좋은 문제가 없고요.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풀 수 있니?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풀 수 있으시다면 수능 때 그렇게 안 틀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서 나는 EBS 풀었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EBS 문제는요, 씹어 드셔야 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다 안다는 게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 답 이거야, 저 문제 답 이거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개념이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공식을 외우는 게 수학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 EBS 연계 교재 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설에 있는 많은 문제집들 물론 있죠. 좋은 문제집들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가 어렵다라는 게 사고를 이용하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계산이 복잡하거나 숫자가 어려운 문제도 사고가 어려운 문제랑 동급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산이 어렵고 숫자가 어렵고 소위 말하는 지저분한 문제들은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은 이 세 가지를 탑3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다 선생님의 개인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뭐 여러분들 각자에 더 맞는 교재가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 사설 제외에 EBS 수능 연계 교재 꼭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정보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